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보통 얼마가 들까요? 20조 원입니다. 기간은요? 최소 3년. 근데 3년이면 빠른 거예요. 미국에서 지으면 대만보다 2배 더 오래 걸리고 비용도 2배로 뜁니다. 숙련된 엔지니어 6천 명이 매일 현장에 투입돼야 하고 장비 한 대 가격이 수백억 원짜리가 수두룩합니다.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고 들어보셨어요? 네덜란드 ASML이라는 회사만 만드는 건데 이거 한 대가 4천억 원이에요. 이 장비 없으면 최신 칩을 못 찍습니다. 지금 이 세계에서 이걸 제대로 해내는 회사가 딱 세 곳이에요. TSMC, 삼성, 인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 이름 하나가 느닷없이 끼어들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만들던 회사요. 반도체 경험이요? 없습니다. 팹 운영 이력이요? 당연히 없죠. 그런 회사가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나섰어요. 그것도 기가 팩토리보다 더 큰 규모로요. 이름도 지어놨습니다. 테라팹. 기가 위에 테라가 있잖아요. 1000배 더 크다는 뜻이에요. 미친 소리처럼 들리죠? 근데 머스크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7일 뒤에 시작한다. 지난 토요일이에요. SNS에 딱 한 줄 올렸어요. 테라팹 프로젝트 7일 후 론칭. 허풍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진짜로 준비되어 있는 걸까요? 자동차 회사가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이 황당한 선언 뒤에 아주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전부 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편의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왜, 어떻게 반도체의 세계에 발을 들이밀었는지, 그 뒤에 삼성과 TSMC와 엔비디아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테슬라가 지금까지 뭘 해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테슬라라는 회사의 DNA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거든요. 수직 통합. 영어로는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남한테 안 맡기고 내가 다 한다. 배터리 셀도 직접 만들고 리튬 정제 공장까지 텍사스에 직접 세운 회사예요. 원재료부터 완성차까지 남한테 안 맡기고 전부 자기가 줍니다. 이 DNA가 이번엔 완전히 다른 영역을 노립니다. 반도체. 난이도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 차에 들어가는 칩이 뭔지 아세요? AI4라는 칩이에요. 테슬라가 직접 설계한 칩입니다. 설계는 테슬라가 했지만 이걸 실물로 찍어내는 건 삼성이 해요. 삼성의 5나노 공정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 칩이 하는 일이 뭐냐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를 돌리는 겁니다. 카메라로 들어오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앞에 사람이 있다, 오른쪽에서 차가 온다, 신호가 바뀌었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두뇌 역할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AI4로는 부족해진 거예요. 테슬라가 하려는 일이 갑자기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자율주행 택시, 사이버캡이라는 로보택시를 올해 출시하겠다고 했잖아요. 운전자 없이 알아서 굴러다니는 택시요. 이건 AI4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더 빠르고 더 똑똑한 칩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온 게 AI5입니다. AI5. 머스크가 직접 밝힌 스펙이 있는데요. 숫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AI4 대비 최대 40배 성능 향상. 크기는 엔비디아 블랙웰 칩의 절반입니다. 양산은 2027년 중반 계획이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AI6, AI7, AI8, AI9까지 9개월마다 새 칩을 찍어내는 로드맵이 이미 짜여져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건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반도체 회사잖아요. 여기서 끝이면 좋겠는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칩들이 들어갈 곳이 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프리몬트에서 연 100만 대, 텍사스에서는 그 10배인 연 1000만 대 양산이 목표입니다. 로봇 한 대마다 AI5급 칩이 들어가요. 그리고 머스크가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스페이스X가 xAI를 인수해서 합쳐진 회사가 있잖아요. 기업 가치 1조 달러가 넘는 괴물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FCC에 정식으로 신청한 게 뭐냐면 태양광으로 돌아가는 AI 위성을 우주에 100만 개 띄우겠다는 겁니다. 공상과학이 아니에요. 공식 서류가 접수된 현실입니다. 위성 하나하나에도 AI 칩이 들어갑니다. 차, 로봇, 위성. 이 세 가지를 합치면 테슬라한테 필요한 칩의 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머스크가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공급업체들의 최선의 시나리오를 전부 더해도 그래도 부족하다.
TSMC한테 맡겨도 부족하고 삼성한테 맡겨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둘 다 동시에 풀가동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테라팹이 나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테슬라가 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나섰는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 짓겠다는 건지는 알겠는데 진짜 지을 수 있는 건지가 문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건 인류가 할 수 있는 제조업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머리카락 한 가닥의 굵기가 대략 0.07mm예요. 이걸 7만 나노미터라고도 합니다. 근데 지금 최첨단 반도체 공정이 몇 나노인 줄 아세요? 2나노예요. 머리카락 굵기의 3만 5천분의 1 수준에서 회로를 새기는 겁니다. 이 정도 스케일에서는 원자 몇 개 차이로 칩이 되기도 하고 쓰레기가 되기도 해요. 먼지 한 톨이 들어가면 웨이퍼 하나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그 웨이퍼 한 장에서 수백 개의 칩이 나오거든요. 한 장 날리면 수십억 원이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 안은 수술실보다 깨끗합니다. 클린룸이라고 하는데 가장 극한의 구역에서는 공기 중 먼지 입자가 1세제곱미터당 10개 이하여야 해요. 우리가 평소에 숨쉬는 공기에는 그게 수백만 개가 떠다닙니다. 수술실보다 수천 배 깨끗한 수준이에요. 온도 변화는 0.1도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 진동도 안 됩니다. 이 조건을 24시간 365일 유지하면서 칩을 찍어내는 거예요. 이걸 수십 년간 해온 회사들도 수율, 그러니까 양품률을 올리는데 피를 말립니다. 근데 머스크는 이 상식 자체를 뒤집으려 합니다. 올해 1월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테라팹 안에서 치즈버거를 먹고 시가를 피울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소리냐고요? 기존 반도체 공장은 사람 자체를 깨끗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방진복 입고 에어 샤워하고 음식은 당연히 반입 금지. 머스크는 이걸 뒤집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대신 웨이퍼만 완벽하게 격리하면 되지 않느냐. 업계 반응은요? 반은 미쳤다. 반은 천재인가? 이게 되면 반도체 공장의 기본 전제가 바뀌는 거예요. 안 되면요? 그냥 수조 원짜리 실험이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삼성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테슬라가 삼성한테 맡긴 계약이 165억 달러, 약 22조 원입니다. AI6이라는 차세대 칩을 삼성의 2나노 GAA 공정으로 만드는 계약이에요. GAA, Gate All Around. 트랜지스터를 사방에서 감싸서 전력 효율을 끌어올리는 차세대 기술인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불과 며칠 전에 뉴스가 터졌습니다. 삼성의 2나노 시험 생산이 6개월 밀린 거예요. 원래 올해 4월에 시작하기로 했던 시험 생산이 하반기로 넘어갔어요. 이게 밀리면 뒤의 일정이 전부 도미노처럼 밀립니다. 테슬라 AI6 칩의 양산이 2027년 말로 후퇴했고 차량이나 로봇에 이 칩이 들어가는 건 빨라야 2028년이에요. 비교를 해볼게요. TSMC는 이미 작년 4분기에 2나노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물량을 올리고 있어요. 삼성은 시험 생산조차 못 들어간 상태. 이 격차가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2나노라는 공정 자체가 인류 기술의 최전선이라 어떤 회사도 예정대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머스크가 가만히 기다려줄 사람이겠습니까? 삼성의 일정이 밀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러다간 우리 계획 전체가 늦어진다는 위기감이 확 올라온 겁니다. 이건 삼성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테슬라의 칩 공급망 전체를 보면 삼성, TSMC, 인텔 세 회사에 동시에 걸쳐 있어요. AI4는 삼성, AI5는 삼성과 TSMC 동시, AI6은 삼성 독점, 패키징은 인텔. 머스크 입장에서는 세 회사의 일정을 동시에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있어요. TSMC는 대만에 있잖아요.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 칩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공포가 실리콘밸리에 항상 깔려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달에 대만 칩 수출이 끊기면 미국 기술 산업과 경제가 마비된다는 기사를 대서특필했을 정도예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테라팹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테슬라의 미래 전체를 남의 손에서 빼내오겠다는 선언인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인트로에서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머스크가 7일 뒤에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7일 만에 공장이 완성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팹 하나 짓는데 최소 3년이에요. 업계에서는 이 론칭을 프로젝트 공식 착수, 그러니까 착공식이나 부지 확정, 파트너십 발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재미있는 건 이미 땅은 파고 있다는 거예요. 텍사스 오스틴 기가팩토리 바로 북쪽 부지에서 지금 이 순간 대규모 토지 굴착이 진행 중입니다. 드론 촬영으로 확인됐어요. 허가 서류에 따르면 신규 건축 면적만 약 48만 제곱미터. 완공되면 기가 텍사스 전체가 세계 최대 제조시설 수준이 됩니다. 머스크가 7일 뒤에 시작한다고 한 건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에 공식 도장을 찍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실제로 테라펩에서 칩이 나오는 건 빨라야 2028년에서 2029년입니다. 3년에서 5년을 내다보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그럼 이 테라펩이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인지 볼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를 종합하면요, 규모부터 압도적입니다. 10개의 모듈로 구성되고 모듈 하나당 월 10만 개의 칩을 생산합니다. 10개 모듈이 전부 돌아가면 월 100만 개예요. 이게 실현되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AI 칩 전용 공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장은 그냥 칩만 찍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칩 설계, 웨이퍼 가공, 메모리 패키징이 전부 다른 회사, 다른 나라에서 이뤄져요. 테슬라는 이걸 한 지붕 아래에서 전부 하겠다는 겁니다. 머스크가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로직, 메모리 패키징을 포함하는 매우 큰 팹이 미국 내에 필요하다. 참고로 이런 공장이 먹는 자원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최첨단 팹 하나가 하루에 쓰는 초순수가 약 1000만 갤런, 미국 가정 3만 3천 가구의 하루 물 사용량과 같아요. 텍사스가 원래 물 부족 지역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것만으로도 거대한 도전입니다. 입지는 텍사스 오스틴이 유력합니다. 삼성의 테일러 공장도 텍사스에 있으니까 같은 주 안에서 공급망을 한 번에 묶으려는 전략이에요.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머스크가 테라펩을 짓겠다고 하면서도 삼성과의 계약을 끄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삼성한테 맡기는 물량을 더 늘리는 것도 협의 중이에요. AI 6칩 생산을 위해 월 16,000장이던 웨이퍼를 4만 장까지 확대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거든요. 이건 삼성을 버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중 보험이에요. 삼성과 TSMC는 계속 쓰되 한쪽이 밀리면 자체 팹에서 메운다.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면 미국 내 공장이 버텨준다. 이게 테라펩의 진짜 역할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테라펩이 뭐고 왜 나왔고 어떤 구조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게 진짜 되는 거야? 당연한 의문입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려면 머스크의 트랙 레코드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트랙 레코드가 좀 복잡합니다. 머스크가 큰 소리 치고 나서 진짜 해낸 것들이 있어요. 스페이스X가 대표적이죠. 로켓을 쏘고 나서 그걸 다시 땅에 세운다? 처음에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나사 출신 엔지니어들도 코웃음 쳤어요. 근데 해냈잖아요. 지금은 펠컨 9가 택배처럼 우주를 왕복하고 있습니다. 기가팩토리도 그랬어요.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에 세계 최대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했을 때 업계 반응이 저게 될 리가 없다였거든요. 됐습니다. 텍사스 리튬 정제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원광석을 넣으면 배터리급 리튬이 바로 나오는 공장을 올해 1월에 가동시켰습니다. 북미 최대 규모로요. 이런 전적이 있으니까 테라펩도 그냥 허풍이라고 넘길 수는 없어요. 머스크는 불가능해 보이는 걸 실제로 해낸 사람이니까요. 동전의 뒷면도 봐야 합니다. 머스크가 큰 소리치고 못 지킨 것들도 꽤 많다는 거예요. 자율주행만 해도 그래요. 2016년에 내년이면 완전 자율주행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2026년인 지금까지도 레벨 5 완전 자율주행은 안 나왔습니다. 10년째 곧 됩니다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칩 쪽도 비슷한 패턴이 보여요. AI5 칩 설계를 작년 7월에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다시 거의 끝났다고 했어요. 끝났다면서 6개월 뒤에 거의 끝났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양산은 2027년 중반이에요. 설계가 끝나고 실물이 나오기까지 2년 가까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조라는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AI 학습용으로 만든 자체 슈퍼컴퓨터인데요. 2021년에 야심차게 발표했다가 중간에 사실상 접었어요. 엔비디아 GPU를 사다 쓰는 게 더 효율적이었거든요. AI 하드웨어에만 누적 10조 원 넘게 투자하면서 그중 3분의 2가 엔비디아 GPU였어요. 도조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핵심 인력 20명이 퇴사해서 스타트업을 차리는 바람에 팀 자체가 해산됐거든요. 최근에 도조3을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하긴 했지만 한번 접었던 프로젝트를 다시 살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패턴이 보여요. 머스크가 성공한 것들을 보면 전부 물리적으로 만드는 것들입니다. 로켓, 공장, 배터리, 정제시설. 반면에 실패하거나 크게 밀린 것들은요. 자율주행 알고리즘, 도조의 칩 아키텍처, 소프트웨어에 가까운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테라팹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건물을 짓는 건 하드웨어니까 머스크가 잘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이 나노 공정을 돌리는 건요? 원자 단위의 정밀함이 필요한 사실상 소프트웨어 수준의 난이도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계선 위에 놓인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업계 시선이 두 갈래로 갈리는 겁니다. 머스크니까 결국 해낸다. 대 건물은 짓겠지만 수율은 못 잡는다. 어느 쪽이 맞을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이 시도 자체가 반도체 산업의 판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업계 최정상에 있는 사람이 직접 반응했어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 작년 11월에 대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제조는 극도로 어렵다. 공장을 짓는 게 전부가 아니다. TSMC가 하는 일에는 엔지니어링, 과학, 그리고 장인 정신이 필요하다. 그걸 흉내내는 건 극도로 어려운 일이다. 이 발언의 맥락을 이해해야 해요. 젠슨 황은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서 AI 칩을 가장 많이 파는 사람입니다. 엔비디아 GPU 없으면 AI 학습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이 머스크,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테슬라가 자체 칩을 만들기 시작하면 엔비디아 GPU를 덜 사게 되니까요. 젠슨 황 입장에서도 테라팹은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건 테슬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빅테크 전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M 시리즈, 구글은 TPU, 아마존은 트레이니엄, 메타는 바로 며칠 전에 자체 AI 칩 4종을 공개했어요. 이 회사들이 올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이 6,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70조 원입니다. 근데 이 회사들은 전부 칩을 설계만 하고 생산은 TSMC에 맡겨요. 테슬라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설계도 하고 공장도 짓겠다는 거예요. TSMC 줄에서 기다리기 싫으니까 아예 내 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타이밍을 보세요. 아까 젠슨 황이 머스크에게 그거 쉽지 않다고 경고했다고 했잖아요. 그 젠슨 황이 엔비디아 GTC 2026 무대에 올라서 차세대 칩을 발표하는 날이 3월 17일입니다. 머스크가 7일 뒤 론칭이라고 SNS에 올린 건 3월 14일 토요일이에요. 이틀 차이. 젠슨 황이 키노트를 하기 직전에 머스크가 먼저 나는 칩을 직접 만들겠다고 선수를 친 겁니다. 우연일까요? 업계에서는 아무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머스크는 뉴스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는 천재거든요. AI 칩의 미래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나한테 있다는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 던진 거예요. 이게 성공하면 다른 빅테크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직접 지어야 하나? 파운드리에만 의존하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은 이 판에서 어디에 있느냐? 이게 위기냐, 기회냐? 결론부터 말하면요. 지금은 기회입니다. 근데 이 기회에 유효기간이 있어요. 먼저 왜 기회인지부터 보겠습니다. 테라팹이 실현되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려요. 그 사이에 테슬라는 삼성과 TSMC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당장은 삼성한테 맡기는 물량이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AI 6 웨이퍼를 4만 장까지 확대하는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AI 5 칩도 삼성과 TSMC 양쪽에서 만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수주가 오히려 증가하는 국면입니다. 더 큰 그림을 보면요. 지금 이 순간 삼성 평택 라인에서 SK 하이닉스 이천 라인에서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고 있습니다. AMDC 2호 리사수가 다음 주에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나러 한국에 옵니다. 엔비디아 GTC가 내일 열리는데 거기서 발표될 차세대 칩에도 한국산 HBM 메모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AI 칩이 아무리 빨라도 데이터를 먹여줄 고대역폭 메모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가 지구상에 사실상 두 곳입니다. SK 하이닉스, 삼성. 둘 다 한국 회사예요. 이게 지금의 기회입니다. 문제는 유효기간이에요. 테슬라가 자체 팹을 성공시키면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는 물량이 줄어듭니다.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삼성 파운드리 전체 매출에서 테슬라 AI 6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달합니다. 22조 원짜리 단일 계약이에요. 이게 줄어든다?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테슬라가 자급자족을 늘리면 이 파이가 줄어드는 거죠. 테라팹이 메모리까지 자체 생산하겠다고 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HBM 사업에도 변수가 됩니다. 다만 이건 기억해야 합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올해 1조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어요. 파이 자체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테슬라가 한 조각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지 한국 기업 몫을 뺏는 구조는 아니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삼성이 이 나노 수율을 잡는 속도, 이게 이 판의 승부를 가릅니다. 삼성 엔지니어들이 수율을 잡으면 테슬라는 계속 맡기고 못 잡으면 테라팹 쪽으로 무게가 넘어갑니다. 기술력이 곧 협상력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테슬라 테라팹은 자동차 회사의 반도체 도전이 아닙니다. AI 시대에 누가 칩을 쥐느냐가 곧 누가 미래를 지느냐는 전쟁이 시작됐다는 신호예요. 리튬에서 배터리로, 배터리에서 반도체로, 반도체에서 우주까지. 머스크는 모든 병목을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성공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반도체 공장은 인류 최고 난도의 제조업이고 머스크의 일정은 늘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삼성의 이 나노 지연이 반복될수록 테슬라 같은 고객이 자체 팹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빌미가 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AI 칩 수요 폭발로 한국 기업의 주문이 밀려들고 있지만 이 자리를 5년 뒤에도 지킬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이건 속도의 싸움이에요. 반도체 제조가 AI의 속도를 못 따라가면 고객이 직접 공장을 짓습니다. 테슬라가 그 첫 번째예요. 마지막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5년 뒤 반도체를 지배하는 건 수십 년 노하우를 가진 삼성과 TSMC일까요? 아니면 로켓도 만들고 로봇도 만드는 머스크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경제 편의점이었습니다.